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책 잘 읽고 계신가요? 제약바이오 시대 정말 안 올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포기를 하고 희망이 없어질 때쯤 돌아오는 게 제약바이오 산업의 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설명드리고 싶어요.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환율이 오르면서 바이오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섹터이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금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매크로를 이길 수는 없지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바이오가 부진하면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바이오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셈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바이오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 미국 바이오도 최근에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갑자기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실제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초쯤에 갑자기 바이오가 크게 반등을 했었어요. 최소 7%에서 8%씩 이제 대형 바이오들이 올랐었고 더 많이 오른 기업들은 거의 20%씩 올랐었는데요. 그게 요쯤이었습니다. 근데 정치 이슈, 계엄령이 터지면서 바이오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미국 국채도 그 이후로 오르면서 그 흐름이 끊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된다면 바이오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를 제약바이오 섹터로 꼽았었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10월까지 좋았던 것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우리가 빼놓고 내년을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2기 때는 지금 내년 환율이 다시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안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이오에 몰빵해라, 바이오주만 사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금 바닥을 많이 다지고 있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랐었던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라는 걸 다시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율 안정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의 시대는 돌아올지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 기업이 결국엔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게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도 이 바이오 기업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 신약이 정말 first in class, best in class가 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약이느냐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캐시카우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지, 돈이 없다고 해서 뭐 기대감만으로 우리는 모든 걸 투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실적주도 같이 보시는 거, 특히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중요한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연중 가장 큰 바이오 행사이자 바이오 학회이면서 어떤 기술이나 표적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 빅파마들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석을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바이오 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오 기업들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겠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그 지역은 호텔들이 뭐 3배씩 이상 뛴다고 해요. 그만큼 호텔에서 미팅을 하기도 하고 커피 타임도 즐기기도 하고 비어 타임도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일단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요즘 대형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다시아테진,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ADC 관련 파이프라인 혹은 이제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년 연속 지금 메인 트랙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공장 증설 관련해서 그리고 ADC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CDMO를 해나갈지 관련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제프리스에 이미 기발표했던 건이 있기 때문에 COPT는 없다라고 해요. 발표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뭐 IR 담당자분들, 대표님 당연히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가서 좋은 기업들 많이 만나고 오겠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미국의 BMS 공장을 인수하면서 CDMO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수주 계획이나 이제 전망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텍, 사실 이런 큰 기업들보다 바이오텍 중에서 어디가 참여해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ABL 바이오, 리아킨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렇게 플랫폼 3사는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로노이나 지아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ST큐브, 브릿지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하는 기업들을 제가 다 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많이 알아보고 일단 이 기업들 참석한다라는 거 컨펌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참석을 할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테니 다음 영상에서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여기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미팅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 빅파마들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이든 아니면 뭐 병용 투여 데이터를 보여주던 이런 것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슬슬 보도자료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셨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 그리고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최근 흐름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시면요. 생물보안법 관련 기업들이 다시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방수권법에서 생물보안법이 빠지면서 약간의 하락을 보여줬었다가 오늘은 또 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방수권법에서는 빠졌지만 일단 생물보안법 관련된 법안이 4개라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2월 내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내일 안 정해진다고 없어지는 법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업들은 내년까지도 기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이 확실한 기업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바이오텍들도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저는 확인이 되고요. 올해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분야 있죠. AI 쪽이 지금 도지 정부 효율 부서의 비백 라마스와미가 되면서 혹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요 키워드가 AI다, 디지털 헬스케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 관련 기업들도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루닛도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이 좀 대두되면서 그 부분이 AI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가 AI 그리고 AI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한몫하겠죠.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약간의 반등 잘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한 달 전 영상에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AI 관련된 기업들 이제 바닥 보이는 것 같다. 내년쯤부터는 혹은 연말부터는 AI 다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세포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진짜 바이오텍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다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이제 녹십자나 셀트리온 같이 돈 잘 벌고 미국 쪽 진출 잘하고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요즘에 조금 선호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바이오텍보다 돈 버는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는 건 또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AI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하는 것부터가 돈을 잘 벌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최근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손이 많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녹십자는 최근에 미국 혈액원 ABO 홀딩스의 지분을 전략 인수를 한 것도 있었고 헌터라즈의 러시아 품목 허가를 받은 것도 한몫했을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배당 얘기가 나왔다는 점 거기에 오늘 바이오시밀러 4종 유럽 승인 권고를 받았다는 점 이렇게 각 기업마다 이슈들이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AI 쪽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큰 주제 중 하나로 키워드 3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면 1월까지는 볼만한 거 아니야? 혹은 이제 AI도 바닥 다지기 끝났다. AI 트럼프 2기 때 관심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13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가 되니까요. 우리 환율과 금리 조금 안정화되길 그때까지 기원하고 바이오 기업들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기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제약바이오 산업 계속해서 공부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